우리 조사로는 시민들이 조금 뒤에 무장한 걸로 되어 있어요. 발표를 하고 나서 바로 이 광주 시민들이 예비군, 경찰 이런 걸 습격을 해가지고 무기로 무장을 해서 그 다음부터 총격전, 상방 총격전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군대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주 현명한 조치였다고 생각해요. 군대를 이 광주 시내에서 깨버렸습니다. 21일 오후를 기회를 해가지고 이 공수부대 등이 경찰까지 포함해서 다 외곽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광주 시내가 소위 시민군, 소위 자칭 시민군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대가 외곽을 딱 보유를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아주 길목을 딱 지키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상당한 사상자가 나왔어요. 지키고 있는 입장에서는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폭도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사격을 해가지고 무고한 시민들도 많이 다치고 또 군인들끼리 또 사격을 했어요. 그 11일 여단이 철수를 할 때 이 공수부대가 고생을 해서 그런지 옷도 아주 더럽고 이렇게 추를 타고 철수를 하는데 그 매복을 하고 있던 부대가 그 교도대라는 부대가 매복을 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저게 폭도 같았어요. 그래서 집중 사격을 했어요. 무과동포를 소비됐습니다. 그래서 9명이 죽었습니다. 9명. 공수부대 등 포함해서 군인들이 23명 죽고 4명의 경찰관이 죽었습니다. 27명의 경찰관과 군인이 죽고 시민 쪽에는 그 숫자가 조금 유동적입니다만 한 160명에서 200명 사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사태라고 하든지 광주 민주화운동, 광주 환경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부르지만 절대로 광주 학살이라고 불러서는 안 돼요. 학살은 없으세요. 학살이라는 것은 뭔지 아시죠? 비무장한 사람을 계획적으로 유태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죽이는 그런 걸 학살이라고 합니다. 광주 학살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건 써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한 21일부터 27일 사이에 광주가 시민군 장악으로 있는 상태에서 저는 거기서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감정 이야기가 처음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지나가러 온 사람 중에서 경상도 사람들이 많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나중에 조사로 하면 그건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투입되었던 7사단, 그 전북에 있는 사단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은 그 구성원 중에 40%가 호남 사람들이었습니다. 호남 사람들. 그래서 경상도 군인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아주 악랄한 쓰고입니다. 그 다음에 원래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과장이나 이런 루머가 많이 퍼지게 임산부를 칼로 찔렀다든지 하는 등등 유방을 돌려냈다든지 하는 이런 이야기가 퍼지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 사태와 관련해서는 그 뒤에 여러 조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로 드러날 만한 것, 사실로 드러나서 이제는 여기에는 의문점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정확하게 조사가 되고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이 이제 다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 설에 붙잡혀가지고 광주 사태를 잘못 인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80년대만 해도 2,000명이 죽었다는 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몰간조선에서 2,000명은 절대 안 된다. 만약 200명 안팎이다라고 썼더니 광주 쪽에서 불매운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혼이 난 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몰간조선이 맞았습니다. 이 황석영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무슨 어둠을 넘어선가 하는 광주 사태와 관련된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책이 이 잘못된 이 과장된 정보에 기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이 광주 사태 취재를 안 했기 때문에 멀리서 들으면 과장을 하는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사건은 현장에 있으면 오히려 과장을 덜 합니다. 그래서 몇 개의 쟁점들이 그 뒤에 수사로서 밝혀졌습니다. 첫째, 7공수 여단의 광주 투입은 특별한 업무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다. 공수부대를 일부러 넣어가지고 이런 걸 촉발시켜가지고 집권하는데 이용해먹기 위해서 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동시에 김대중 씨가 광주 시위를 선동을 했다 하는 것도 근거가 없다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김대중 씨와 광주 사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간접적인 어떤 심정적인 관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외에도 해명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 발표는
사전 계획에 따른 의도적 발표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의적으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발표를 명령한 사람이 없었다. 발표 명령자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없었어요. 다 순간적으로 추록이 들어오니까 발표를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상방이 무장한 이후부터는 일종의 시가전 형태의 발표가 있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예컨대 기총 소설, 헬기로 기총 소설을 했다 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헬기 사격으로 뭐 맞은 사람이 있다든지 하는 그 이상한 사진도 내본 했지만 그것도 나중에 정리를 하고 조사해 보니까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화염 방사기로 사용했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그것 사실이 없었습니다. 공소보다 대검을 사용해가지고 살상을 했다 이런 것은 있었어요. 대검을 사용했어요. 그 다음 몽둥이를 사용해가지고 이 머리를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 그래서 찔려 죽은 사람은 머리에 뒤통수를 곤봉으로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들은 상당수가 있다. 이게 광주 사태가 과잉 진압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주 인용되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5인 사격으로 많이 죽었다. 5인 사격으로. 군인과 군인끼리의 5인 사격도 있었을 것이고, 시민과 시민 사이에 5인 사격도 있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그때 M16을 썼는데, 하빈으로 맞아가 죽은 사람도 많다.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딱 정리가 돼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딱 정리를 하면은, 첫째는 계엄령 하에서 계엄령이 확대됐음에서도 불구하고 시위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들의 시위의 목표는 좌익 정권을 세우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사이 이 광주 사태를 좌익들이 마치 개혁혁명 쪽으로 몰고 가려는 또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노태우 정부 시절에 출범할 때 광주 사태의 성격을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입니다. 저는 뭐 그것은 추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민주화를 요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일단 추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민들이 총을 들었다고 하는 이런 아주 쟁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 학살은 아니에요. 광주 민주화운동 또는 광주 사태, 현재 우리 정부의 국가의 공식적인 명칭은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것은 노태우 정부 시절에 규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이 사회주의 혁명 세력이 주동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좌익들이 광주 사태를 많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게 미워가지고 광주 사태를 좌익들이 주동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이 사실 오인이에요. 그때 이 시위하는 사람들이 간첩 비슷하게 행동하는 사람 잡아가지고 이 군에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또 김일성은 오픈하지 말라 하는 구호가 자주 나왔어요. 이 사태를 김일성은 오픈하지 마라. 동시에 요새 최근에 일부 탈북자들이 이야기하는 북한군이 개입을 했다 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증거도 없고 상황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반미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미. 그때 광주 시민들이 장악한 광주에서는 미국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어요. 미국이 무슨 항공모함을 파견한다면 그 항공모함이 자신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온 것일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반미가 없었어요. 반미가. 오히려 미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전두환 이 군사 정권을 저지시켜 줄 것이다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반미는 그 뒤에 만들어진 거예요. 광주 사태로 인해서 반미 감정이 많이 생겼는데 그것은 첫째 왜 미군 사령부가 24단에 대해서 출동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느냐 하는 등등으로 해서 미국의 책임을 떠넘기는 나중에 사후적으로 반미가 있었고 그 현장에서는 반미가 없었다